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12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교재 2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조세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조세. 우리나라 국세는 13가지가 있고요. 지방세는 11가지. 해서 24가지가 있는데 과연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에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렇죠. 그러나 그게 시험범위지만 부수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알으셔야 문제 푸는데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쪽인데요. 자, 보세요.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어떤 것들이 있고,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조세는 어느 것들이 있고,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어느 것들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이것만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취득세에 대해서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보유에 관련된 건 재산세. 재산세. 그죠? 재산을 갖고 있다.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를 내겠죠. 자, 아파트를 샀다. 취득세 내죠. 아파트를 돈이 필요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왔다. 등록면허세 냅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재산세를 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전국에 많이 가지고 있다.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이게 시험범위죠. 그리고 그 여러 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다, 처분했다, 양도했다, 이때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조세 총론 문제가 2문제 나오고요. 취득세는 2-3문제가 나오고, 등록면허세는 1-2문제 나오고, 그리고 2-3문제 나오고, 1-2문제 나오고, 5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가 나오고,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금방 배웠네요. 취득에 관련된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에 관련된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에 관련된 거, 양도소득세, 5가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줄만 그으시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다 아셨잖아.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낼 때 뭐가 또 붙느냐면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응?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어떻게 붙느냐,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낼 때는 뭐가 붙느냐, 지방교육세가 또 붙습니다. 지방교육세. 또 등록면허세 낼 때 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배웠죠? 부가세라고 배웠죠. 부가세. 추가로 붙는다. 부가세. 그 다음에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데, 취득이라는 2글자는 너무너무 광범위합니다. 취득이라는 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공유수면, 배리, 간척에 의하여 토지성, 건물의 건축, 선박의 건조 등 승계 취득이 되었던, 무상이 되었던, 유상이 되었던, 원시 취득이 되었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취득이란 2글자는 너무너무 광범위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는 상속도 취득이고, 부모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받는 것도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상속세도 있습니다. 증여세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세, 증여세는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하죠.
공짜로 받으니까요.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불로소득입니다. 무상승계 취득이죠. 공짜로 받는 거다. 이런 것들이 취득에 관련되고요. 또 우리가 상가 건물을 사게 되면은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 그 건설법인에다가 부가가치세를 10% 냅니다. 상가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이건 시험 범위는 들어가지 않지만 하여튼 상가 건물을 샀다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속에는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속에 여러분들이 모든 물건 사게 되면 10%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그 부가가치세 속에는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지방소비세.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또 각종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인지세가 들어갑니다. 인지세.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살 때,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이렇게 1억에서 10억까지 사게 되면 인지가 15만 원이 들어갑니다. 15만 원. 그래서 아파트 사게 되면 인지가 15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15만 원. 인지세 들어가는 겁니다. 인지세. 인지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문서를 작성할 때였죠.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취득세.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암기하려면 취득세만 암기하세요. 거기 여러분 책에 보시면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 해가지고 박스에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뭐가 있나요?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는 뭐가 있나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차라리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 취득에 관련된 조세 중 국세로 나열된 것, 지방세로 나열된 것, 뭐 이렇게도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풀어야 되겠는데, 자, 꼭 암기 못해도 하여튼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에 관련된 조세, 국세는 뭐가 있다?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제가 연결 설명했잖아요.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내고 지방교육세도 낸다. 근데 지방세고 이건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국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위임해가지고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사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거죠. 또 각종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가 들어가고요. 이 부가가치세 속에는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책에 보시면 보유에 관련된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 꼭 구분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하려고 하거나 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서 공부가 안 되니까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자, 보유에 관련된 거는 두 가지는 분명히 알았죠.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때 재산세 낼 때는 뭐가 붙느냐? 지방 교육세가 붙습니다. 20%. 그냥 기억하세요. 그리고 재산세 낼 때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도 내겠지만 이런 것도 냅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도 냅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도 낸다.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낼 때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도 낸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재산세 낼 때는 추가로 뭐도 낸다. 지방교육세도 낸다. 그냥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건 알으셔야 돼.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부과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낼 때 추가로 붙는 게 뭐가 있느냐.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는다. 벌써 보유에 관련된 것 4가지 알으셨죠? 재산세 낼 때는 지역자원시설세도 내고 20%의 지방교육세를 낸다.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 20%를 부과한다. 이렇게 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세입자들한테 임대하게 되면은 집세가 들어오잖아요. 그쵸? 집세가 들어오면은 집세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도 받습니다. 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해서 집세 받을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자가 세무서에다가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또 여러분이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면 집세가 들어오면 그건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지금은 임대소득이라는 말을 쓰지만 세금상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이란 말하지 않고 임대소득은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소득세 중에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 소득세가 들어갑니다. 보유에도 소득세. 그러니까 이게 임대소득이 되겠죠? 임대소득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하하,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소득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내는구나. 넓은 의미로 종합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합소득은 여러 가지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도 보유에 관련된 조세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세 낼 때는요. 소득세 낼 때는 지방소득세가 또 냅니다. 만약에 소득세가 100만 원 나왔다면 거기에 10% 지방소득세 10만 원이 또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세, 소득세, 법인세는 무조건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또 납부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부가세,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독립세로 개정이 돼가지고요. 작년부터 2014년도부터 그냥 여러분들은 모든 소득세 낼 때 또한 10%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또 있다는 것만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 뭐 감정평가법인에다가 감정평가 의뢰할 때 또 인지를 붙이니까 역시 인지세도 들어갑니다. 인지세도 들어간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들어가는 세금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에도 반드시 뭐가 붙는다? 소득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또 붙습니다. 지방소득세. 또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원래 농어촌 특별세가 붙지 않는데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국가가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감면 시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또 20% 붙습니다. 감면 시. 만약에 이 양도소득세는 우리 부동산을 개인이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뭘 낸다고요? 법인세를 낸다고요.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뭘 낸다고요? 법인세를 낸다. 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은요, 내가 만약에 상가 건물을 임대하다가 팔았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인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고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도 들어갑니다. 또 부동산 양도할 때 각종 문서나 서식을 작성하니까 인지세가 들어갑니다. 인지세. 인지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면서 반복하면서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 법인이 양도하면 법인세,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로 붙는다.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을 양도했다면 그 건물을 양수한 매수인한테 매도인이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양도에도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오늘 취득에도 들어가는군요. 상가 건물 살 때 내는군요. 보유하고 있을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네요. 양도할 때도 내네요. 그렇죠. 또한 취득할 때 농어촌 특별세 있었어요? 보유할 때도 농어촌 특별세 있었죠? 양도할 때도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에도 들어가는구나. 인지세 있었죠?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에도 있었죠. 부가가치세 낼 때는 그 속에는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자, 결론 암기 4번 별표시 하세요. 부동산 관련 조세의 비교 나왔죠. 5가지가 나왔는데 1번 별표시 하세요. 1번 별표시. 부동산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농, 부, 인 나와 있죠. 그리고 지방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에는 항상 그 안에는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국세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세수율이 부족하니까 그 부가가치세 일부 세수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포함시켜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암기하세요.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뭐가 있나?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지방소비세. 두 번째,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된 조세는 2가지.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2가지만 기억하세요. 취득과 보유에만 관련된 조세. 지방교육세와 또 뭐가 있다? 등록면허세. 그리고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는 뭐가 있다? 보유, 양도. 보유해도 소득세, 법인세. 양도해도 소득세, 법인세. 근데 소득세 내고 법인세 낼 때는 지방소득세가 있다고 그랬죠? 소득분, 지방소득세. 보유와 양도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네 번째, 부동산 양도에 관련이 없는 조세. 여러분, 지방교육세죠. 양도에 관련 없잖아요. 그죠? 다음 지문 중 양도에 관련된 조세가 아닌 걸 골라라. 정답은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쓰세요. 가로 열고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조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조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조세입니다. 5번째, 취득에 관련이 없는 것. 뭐가 있을까요? 소득세, 법인세는 보유와 양도지요. 소득세, 법인세 낼 때는 지방소득세가 붙는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세 중 취득에 관련이 없는 조세는 그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는 보유와 양도에 관련된 조세니까 취득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5번도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5번도 시험장에 갈 때까지 알고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부가세 구분입니다. 여러분 총론 시간 첫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부가세라고 하는 건 뭐냐?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붙는 것이 부가세가 되겠죠.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붙는 것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낼 때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붙느냐, 얼마가 붙느냐 하는 거지요. 거기 나왔죠. 납부세액의 10%라고 나왔습니다. 취득세 납부세액의 10%인데 그 전체 납부세액의 10%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거기 과세표준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상가를 1억에 샀다. 그러면 1억이 과표야. 1억에 2%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이 취득세라고요. 상가를 1억에 샀다면 그 200만 원에 여기 납부세액에 10% 붙는다는 거야. 그럼 얼마 붙는다는 거야? 20만 원이 붙는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되셨어요? 1억에 샀다면 1억에 대한 2%가 2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에 대한 10%면은 20만 원이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납부세액의 20%라고 나왔죠. 지방교육세는 20%가 붙는데 어떻게 해서 20%가 붙느냐, 거기 보세요. 과세표준 곱하기 가로 열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1억에 샀다. 그런데 원래 취득세는 상가를 사게 되면 표준세율이 4%예요. 4%. 나중에 배웁니다. 상가를 사게 되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4%라니까요. 4%. 거기서 2%를 빼니까 2%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200만 원이네요. 그러면 200만 원에 몇 프로입니까? 20%니까 40만 원이 붙는 겁니다. 40만 원. 결과적으로 농어촌 특별세는 얼마 붙고? 20만 원.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얼마 붙고? 40만 원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해하면 좀 빠르겠네. 자, 상가를 1억에 샀다. 취득세는 원래 4%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400만 원이에요. 이때 농어촌 특별세는 얼마냐? 2% 계산한 금액이 10%라고 그러니까 여기 2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0.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40만 원이 붙으니까 0.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상가를 사게 되면 취득세 플러스 농어촌 특별세 플러스 지방교육세 플러스 해가지고 4.6%가 취득세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세금이. 다시요. 상가를 사게 되면 취득세가 4%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가 0.2%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0.4%.
해서 4.6%니까 1억의 상가를 사게 되면 취득세는 46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취득세를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20%를 붙게 되는 겁니다. 취득세를 우리나라 세금은요, 세금을 깎아주면 그 깎아주는 세금 그냥 깎아주는 게 아니라 감면받는 세금에 추가로 또 붙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만약에 감면받는다면은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우선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례 문제를 가지고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23쪽을 보시게 되면 등록면허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무조건 20%가 붙습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에 20%의 지방교육세가 무조건 붙고요.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또 추가로 붙습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지 않았다면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낼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20%,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감면을 받지 않으면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는다. 됐죠? 등록면허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된다. 단 등록면허세를 감면받거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상가를 1억에 샀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세액의 10%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납부세액은 어디냐? 1억에 산 금액에 2%를 계산한 200만 원의 10%란 얘기죠. 2%를 계산한 200만 원의 10%니까 2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1억에 샀으니까 1억 곱하기 취득세 표준세율이 원래 4%인데 4%에서 2%를 뺀 2%에 대한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 20%니까 얼마가 될까요? 4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결론, 취득세 납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는 10%,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는 20%가 붙습니다.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취득세는 4%니까 400만 원이고 농어촌 특별세는 0.20만 원이 0.2%입니다. 0.2%. 20만 원. 그리고 0.4%는 바로 40만 원이 되겠어요. 0.2%라는 것은 1억에 대한 0.2%라는 얘기죠. 1억에 대한 0.2%는 20만 원. 1억에 대한 0.4%는 40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취득세 합계는 46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얘기할게요. 상가 건물 사면은 취득세는 4%, 농어촌 특별세는 0.2%, 지방교육세는 0.4%, 합쳐서 4.6%, 즉 460만 원이 취득세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 조세를 끝냈고요. 다음 시간 강론에 들어갑니다. 취득세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